제11차 최고위원회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개회선언께 모두 말씀 있겠습니다. 11차 최고위원회의 개의 선언합니다. 오늘이 새해 수호날입니다. 세 번째 새해 수호날을 맞이해서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에 맞서서 나라를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치신 훌륭 영령들께 머리 숙여서 추모를 합니다. 그런데 하필 오늘 새벽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됨으로써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 2명이 동시에 구치소에 가 있는 이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꽃다운 생명을 던져 나라를 구한 호국 영령들에게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나라를 위해서 호국 영령이 희생되었고 유가족들은 이런 아픔을 겪어야 합니까? 자성을 하면서 참담한 신문을 가누기가 어렵습니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고 남북 예술단 등이 남북을 번갈아 가면서 공연이 이루어지는 등 한반도 긴장 완화 분위기 속에서도 호국 영령들의 고귀한 희생과 정신은 잊어서는 절대 안 되고 북한의 만행에 대해서도 절대로 눈을 감아서는 안 됩니다.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의 도발에 대해서 북한에게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반드시 요구를 하고 또한 꼭 관철을 해내야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네 번째 분이고요. 전직 대통령 2분이 동시에 구속 수감이 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국민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심정을 가누지 못하면서도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3월 22일 전직 대통령이 두 명이나 동시에 구속 수감이 되는 대한민국은 수치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제가 국헌을 찬탈한 한일합방 조약을 맺은 1910년 8월 29일에 경술국칠이라고 합니다. 이미 전직 대통령이 3사람이나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만 4사람이 구속된 3월 22일은 대한민국이 구속이 된 무술국칠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름을 짓고 싶은 심경입니다. 도대체 대통령이 몇 명이나 구속이 되어야 대한민국이 부패공화국의 원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인지 또 대통령의 부정부패는 근절될 수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계기로 더 이상의 전직 대통령의 구속을 막고 부패공화국 오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이 전 대통령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서 일벌백계로 엄벌을 하고 부정부패의 원인이 되는 재앙적 대통령제를 과감히 고쳐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여러 언론에서 통합된 바른미래당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의 시각이
국민의당 출신과 바른정당 출신이 다르지 않느냐고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절대 다를 수가 없습니다. 정치보복은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설령 정치보복이 있었다 할지라도 정치보복의 문제는 별도 문제로 엄정히 다뤄져야 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죄상대로 엄정한 사법 심사를 받고 엄단히 대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정치보복을 하려 하더라도 전직 대통령이 깨끗했다고 한다면 정치보복은 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정치보복이라는 이름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죄상을 포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일에 정치보복의 일환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을 했다 한다면 그 정치보복에 대한 나쁜 관행을 풀이법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저희 바른당이 앞장서서 시정을 하고 진상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3월 26일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면서 개헌안 전문을 청와대가 어제 정무수석을 통해 가지고 저희 당에 보고를 했습니다. 각 정당이 합의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발의를 위한 발의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국론 분열, 국정 혼란, 지방선거의 공정성 침해를 가져올 뿐만 아니고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따라서 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도 청와대에 강력히 주문을 합니다. 개헌안 발의를 유보를 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그러나 한편 오늘의 이 사태는 국회와 정당이 초래하고 자업자득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이와 같이 국익에 큰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는 국회도 일말의 큰 책임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회가 즉시 개헌안 마련에 착수해서 늦어도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국회 표결일인 5월 28일까지는 개헌안에 대한 합의를 하고 합의한 개헌안의 처리를 시기를 국민 앞에 신속히 약속을 하고 선언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만일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더라도 이를 철회하도록 해야 되는데 철회를 하지 않으면 국회는 국회대로, 국정은 국정대로 큰 비난과 혼란의 도가니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저희 당은 신속히 여야 대표회담을 개최해서 개헌안을 확정을 지을 것을 제안합니다. 대통령 권한 축소를 중심으로 한 권력구조 개편만 합의를 하게 되면은 일사천리로 개헌안이 처리될 수 있고 개헌안 내용도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 발의만 비난하지 말고 국회가 대승적 차원에서 국정 혼란과 국익 침해를 예방한다는 역할을 꼭 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역전된 한미 금리, 정부는 유비미안의 자세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정책금리를 연 0.25%를 인상을 했습니다. 2007년 8월 이후에 10년 7개월 만에 한미 금리가 역전이 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한국 수출에 비상이 켜지는 상태에서 또 내부적으로 1,450조 원을 돌파한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의 큰 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미 금리 역전은
대내외 경제 여건에 민감한 우리 경제를 풍전등화의 상황으로 몰고 갈 위험이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채권에 투자한 해외 자본이 약 900억 달러에 달해서 전체 채권의 15%를 차지하고 주식에 투자한 외국 자본은 3,800억 달러에 육박해서 전체 주가의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미국 금리 인상이 지속될 경우에 신흥국 시장에 자금 유출이 일어나면은 우리나라 수출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내적으로도 초저금리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급격히 금리를 올릴 경우 초저금리 시절 가계에 저렴하게 공급된 대출이 우리 경제의 내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현재 기준금리를 0.5%포인트만 상승시킨다 한다면 현재 가계부채 1,450조 원에 대해 추가 이자 부담이 단순 계산으로도 7조 3천억 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미 연준 결정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통화정책과 글로벌 자본이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보다 유비무환의 자세로 선제적 대응을 해야겠습니다. 따라서 조기 정보 시스템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흥국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국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가계 부채 리스크 관리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 촉구를 합니다. 한미 간 금리 격차로 발생하는 대내의 위험 요인의 관리는 근본적으로 건실한 경제 성장에 있습니다. 세금 주도 성장에서 벗어나서 지속적인 성장 잠재를 갖춘과 경제 구조 업그레이드 등 혁신 성장을 통해서 경제 활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아울러 추경을 통한 재정 지출의 확대는 더욱 신경을 기해야 합니다. 재정 지출 확대와 금리 인상이 동시에 일어나면 재정 및 통화정책이 상반된 방향성을 가져오게 되고 자칫 추경이 세금의 낭비라는 국민적 비난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차정점에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구속이 됐습니다. 지인들과 같이 그 지인들의 말을 그대로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창피하다는 걸로 쪽팔린다고 쪽팔린다. 이런 단어를 제가 쓰고 싶지 않지만 그대로 전해드립니다. 도대체 이 제도가 잘못된 건지 사람을 잘못 뽑은 건지 뽑은 국민이 잘못인지 정말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연결해서 그동안 저희 당 대표 연설을 비롯해서 회의할 때마다 최고의 원내대책위뿐만 아니라 모든 당 지도부가 모였을 때마다 정부의 조직관리, 인사관리, 국정운영 방식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비판을 했는데 정말 들었는지 듣고도 모르는 척하는지 알고도 그냥 뭉개버리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서 또다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지만 국정운영에 국회가 일부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작년 그 국정감사 때부터 국방장관의 인사권부터 가져와라 하고 제가 외쳤습니다. 인사권과 재정권이 없이 어떻게 조직을 장악하고 국방을 해가겠느냐.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도 대통령께서 임명하실 수 있는 직책이 대개 제가 알기로는 7,800개 이 정도 된다고. 근데 지금 2, 3만 개를
청와대에서 그냥 전횡을 하고 있어요. 장관한테 따지면 장관 자기가 하고 있다고 말은 그래요.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2배수 3배수 올리는데 그 속에 청와대에서 지시하는 그 사람을 넣어가지고 올려요. 이게 인사입니까? 그러고도 책임장관, 책임총리가 되겠어요? 심지어는 그 국방부 그 골프장 사장까지도 청와대에서 검증한다고. 작년 정권 잡자마자 10월, 11월에 다 제휴시키고 지금 무슨 사장이 5, 6개월이 지금 공석입니다. 다. 골프장 사장 검증할 게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무슨 캠프 인사, 코드 인사, 이념 인사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정말 가관입니다. 그건 뭐 또 그렇더라도 국방 개혁을 하는데 엊그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청와대 지금 전문가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청와대 구미에 맞게 청와대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아서 제가 엊그제 강력하게 항의도 하고 그랬는데 이거 정말 참 어떻게 되어갈지 이 국정운영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뭐 임종석 비서실장을 폄하하거나 능력을 뭐 쉽게 생각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세요. 그 금기 시대에 있는 재계 수장을 만나는가 하면 최고 남북정상회담 준비회장까지 해서 장관들을 다 밑에다 놓고 컨트롤타워 한다는데 정치 경제는 물론 외교 안보까지 전면에 나서서 최근에는 뭐 그래서 어느 언론에서 그래요. 비서실장이 차기 대선 준비에 들어갔다는 말까지 나오는데 지금 총리 장관은 안 보여요. 이게 뭐 부통령인지 뭐 총리인지 비서실장인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뭐 그 결과가 좋으면 뭐 더 이상 얘기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민주주의는 절차와 과정이 분명히 중요합니다. 국가 전 조직이 왜 있습니까? 국가조직법이 왜 있어요? 전부 필요에 의해서 그 조직이 만들어졌으면 그 조직이 전체가 다 작동될 때 제대로 된 정부 아니에요? 뭐 개헌안 발의 문제도 그래요. 국무회의가 아닌 청와대 비서실이 주도해서 만든 것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조국 민정수석이 개헌안을 발표하기까지 하였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발의 개헌안을 국민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정당성도 없는 민정수석이 발표하는 거 말이 되는가요? 분명 국가조직은 분야별 임무의 한계가 분명히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한 예지만 지난 밀양 세종병원 사고 났을 때도 재난 대응 전문 인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고 지고 가장 먼저 대통령실의 청와대 수석 보좌관들이 수석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게 저는 맞는지 모르겠어요. 국민들을 보라는 포퓰리즘식 회의가 아닌가. 청와대가 불 끄는 조직입니까? 소방방재청은 뭐 하는 겁니까? 또 행안부 장관은 현장에서 대통령 뒤에 서서 수행만 하고 있습니다. 또 뭐 최저임금 현장 점검에 나선 사람도 청와대 정책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한 것도 청와대 민정수석입니다. 말로만 책임총리, 책임장관이지 무슨 일만 터지면 전부 청와대 비서들만 보이고 각 부처 장관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제가 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정부 질의를 청와대 비서관들을 출석시켜서 해야 될 판입니다. 정부 조직이 멀쩡히 있는데도 사고만 터지면 TF만 들어요. TF가 뭡니까? 태스크포스 아주 긴급하고 국가가 엄청나게 리스크가 올 수 있는 그런 사안 아니면 이거 만들면 안 됩니다. 분명히 정부 조직은 만들어서 그 기능과 역할을 법규에 명시해서 그대로 작동이 되는 것이 정상적인 국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 본연의 감시, 비판, 견제 기능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보고도 못 본 척, 듣고도 안 들은 척, 이게 무슨 삼권분립이 바로 서겠습니까?
또 야당에는 한국당도 마찬가지예요. 비판하려면 비판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말 국회가 소신도 철학도 신념도 없는 국회가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하면 정부의 말단 조치까지 각기 부여된 책임과 권한 범위 내에서 쉼없이 작동이 되어야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나 청와대 비서실 중심의 국정운영은 분명 정상이 아닙니다. 실패한 지난 정부들과 다를 바가 조금도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전에 국정 전반의 방식을 정상으로 바로잡기를 다시 한번 권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